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최신 보험과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여러 뉴스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을 하나씩 뜯어보니까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바로 금융시장의 규칙이 바뀌는 지금 당신은 기회를 잡는 쪽인가요? 아니면 비용을 떠안는 쪽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자동차 보험료부터 대통령의 발언까지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의 변화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지갑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게 그냥 뭐 연례용사처럼 오르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인상 논의의 핵심에는 경상환자 치료비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아, 경상 환자요? 네, 쉽게 말해서 심각한 부상이 아닌데도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런 경우들인데요. 이 부분이 예상보다 훨씬 커지면서 보험사들의 손실을 키우는 주범이 된 거죠. 원래 정부가 가벼운 사고로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일종의 심사를 받게 하는 제동장치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한다 이런 비판에 부딪혀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보험금 누수를 막을 밸브가 잠기지 않은 채로 계속 물이 새고 있는 셈이군요. 자료를 보니까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3분기에만 자동차 보험에서 600억 원대 적자를 받고 합산 비율이 110.4%에 달한다고 해요. 와, 110.4%요? 100원을 받아서 110원을 지출한다. 이 단순한 숫자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업계 1위인 삼성화재조차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 내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적인 손실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장 전체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그 손실을 왜 항상 우리가 메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뭐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물론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개별 회사의 관리 능력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에 좀 더 가까워요. 결국 이 비용은 모든 가입자에게 나눠서 전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신다면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카드사들이 보험사랑 손잡고 매달 몇만 원씩 할인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들을 내놓고 있어요. 이건 그냥 좋은 혜택이라고만 보기에는 뭔가 이면에 다른 계산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카드들이 보험료를 직접 결제하지 않아도 해당 보험 계약을 유지만 하면 월 최대 1만 7천 원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표면적으로는 고객을 묶어두려는 락인 전략이죠. 락인 전략. 그런데 단순히 고객을 묶어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지 않나요? 할인 때문에 억지로 유지한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진짜 목표는 단순한 락인을 넘어섭니다. 이건 당신의 금융 데이터를 두고 벌이는 새로운 전쟁터예요. 데이터 전쟁터요? 네. 당신의 보험 정보를 카드사가 또 카드 사용 내역을 보험사가 공유하게 되면요. 이들은 당신의 소득, 소비 패턴, 건강 상태까지 아우르는 360도짜리 입체적인 그림을 갖게 됩니다. 진짜 상품은 월 1만 7천 원의 할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데이터엔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은 월 1만 7천 원을 아낄 것인가 이게 아니라 이 할인을 위해 내 금융정보 전체를 넘겨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어차피 가입해야 할 보험이라면 유용한 혜택일 수 있지만 이 혜택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을 유지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 이렇게 시장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의 성적표도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 실적을 보면 어떤 전략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네, 한마디로 전략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자동차 보험 문제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고전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메리츠 화재만 독주하고 있거든요. 아, 메리츠만요? 네,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골치 아픈 자동차 보험 비중을 4.1%까지 크게 낮추고 수익성 높은 장기 보장성 보험에만 집중한 거죠. 남들이 다 뛰어드는 시장을 과감히 피한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의 약진이 무섭더군요. 3분기 순이익이 무려 415%나 급증했어요. 한화생명의 성공은 판매 채널의 혁신에서 나왔습니다.
자회사형 판매 채널, 즉 GA를 강화한 게 핵심인데요. 아, GA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그 보험 백화점 같은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회사의 상품을 모두 팔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설계사들이 몰리고 소비자들도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어 선호하죠. 한화생명은 이 채널을 공격적으로 키워서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들어보니까 메리츠는 선택과 집중, 한화생명은 유통망 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 같은 소비자들은 이런 기업들의 전략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회사가 나한테 좋은 회사인가 이걸 판단해야 하잖아요. 광고만 보면 다들 소비자 보호 1위라고 하니까 좀 혼란스럽고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마침 보험연구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어요. 현재 보험사를 평가하는 40개 가까운 지표들이 오히려 정보 과부하를 일으켜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린다는 겁니다. 정보 과부하요. 네. 특히 불안전 판매 비율 같은 지표는 이제 거의 0.05% 수준으로 떨어져서요. 모든 회사가 다 좋아 보이는 통계적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고 비판해요. 변별력이 사라진 거죠. 그럼 그런 무의미한 지표들 말고 우리는 대체 뭘 봐야 하는 건가요? 보고서는 결과 중심의 지표를 보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이 계약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약 유지율, 또 민원을 얼마나 빨리 처리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민원 처리 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험금 지급 경험 같은 실질적인 데이터들이죠. 아, 실질적인 경험 데이터? 네. 당신이 보험사를 선택할 때 이런 진짜 결과물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비싼 이자를 내는 금융계급제라며 아주 강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발언의 핵심은 은행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특히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는데 재분배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입니다. 발언 직후에 금융당국이 바로 금융지주사대를 소집해서 포용금융계획을 점검하며 압박에 나선 것만 봐도 그 무게를 알 수 있죠. 하지만 금융권 논리도 일리가 있잖아요. 금리는 위험을 반영하는 가격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왜곡하면 부실 위용이 커져서 오히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말이죠. 네, 바로 그 두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아주 오래된 논쟁이죠. 이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은행의 대출 정책부터 금융상품의 구조까지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동안 금융시장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겁니다. 이런 거시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동안에 개인들의 투자 시장에서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 이른바 벼락거지, 포모 현상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불안감이 엄청난 자금을 증시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만들어진 주식 계좌의 절반 이상, 50.9%가 10대에서 30대였고요.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 5천억 원의 돈이 증시로 들어왔어요. 하루에 5천억여? 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반도체 주가가 급등한 게 기폭제가 됐죠. 이게 단순히 과거의 묻지마 투자 열풍과는 좀 달라 보여요. 그 기저에 깔린 심리가 훨씬 더 복잡하고 뭐랄까 좀 절박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기성세대에게 저축이 미래를 위한 미덕이었다면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월급만 모아서는 집값이나 물가 상승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자산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길, 즉 생존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생존 전략이라? 네, 그래서 포모라는 감정이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생존의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라는 현실적인 압박부터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치열한 전략 경쟁, 그리고 금융의 룰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움직임과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개인들의 몸부림까지 시장이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제도와 기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으로 귀결됩니다. 보험사의 평가 기준이 바뀌고 새로운 카드 제휴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점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해요.
나는 나의 금융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장의 흐름에 그저 이끌려가고 있는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당신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